자, 전 시간 이어서 이번 시간에 우리 교과서 208페이지 그 교과서 208페이지 매출 채권의 동그라미 해놔요.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옴을 더한 거지요. 만약에 매출 채권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매입 채무가 되는 겁니다.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 어음을 합한 건데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문제 가지고 한번 넣어보면 2월 6일 날 되겠네요. 자, 2월 6일 날 보면은 강남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50만 원을 자기압 수표로 받았네요. 여러분, 자기압 수표는 뭐가 될까요? 현금이 되는 거지요. 자, 현금이 얼마가 됩니까? 50만 원 되겠고요. 자, 얘를 뭘 받았기 때문에 뭘 받은 거예요? 외상 매출 대금은 대변의 외상 매출금으로 해주는데 외밭 단선미니까 거래처 코드가 강남 상사가 되겠죠. 그죠? 강남 상사 집어넣어주면 자동 계산, 가강 계산 하니까 이렇게 해서 떨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월 며칠 날이요? 8일 날 되겠네요. 거래처 경기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 받아서 당자 예입을 하게 되면 차변에 당자 예금으로 분계를 해주는 거예요. 당자 예금 해가지고 얼마가 되는가 하면은 30만 원 되겠고요. 대변에 뭐를 받았나요? 자, 대변에 뭐를 받았냐 하면은 30만 원 받았죠. 외상 당자 예금을 30만 원 받았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외상 매출금 거래처 어디 넣어줘야 돼요? 경기 상사가 되겠죠. 경기 상사에서 넣어줘서 떨어주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2월 10일 날 되겠네요. 자, 10일 날 보면은 강남 문구에 대한 외상 매출금 100만 원에 대해서 70만 원은 차변에 어음으로 받았네요. 어음은 받으면 받으럼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강남 문구에서 받은 거니까 강남 문구 거래처를 넣어주고 자, 얼마요? 70만 원. 나머지 30만 원은 현금으로 받으면 자, 현금으로 입력을 할 때 따라오지 않게 방향키로 옮긴 다음에 30만 원 받았고요. 자, 대변에 뭐를 받았나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어디 거가 되는가 하면 강남 문구가 되겠죠. 자, 강남 문구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요. 2월 15일 날 보면은 두성 상사에서 상품 판매 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어음으로 받았으면 받으러옴이 금일 만기가 돼서 통장 당자예금 통장에 입금이 됐으면 차변에 당자예금이 들어오겠죠. 당자예금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 50만 원 되고요. 자, 대변에 뭐를 받았어요? 어음을 받았으면 받으러옴 어디 거요? 두성 상사기 되겠네요. 두성 상사에서 입력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월 16일 날 넘어가면 한국유통에 대한 외상 매입금 45만 원 빚을 갚으면 차변에 자, 외상 매입금 어디 거예요? 한국유통이 되겠네요. 자, 한국유통에 대한 빚을 갖게 되면은 자, 한국유통이 되겠죠. 자, 한국유통 넣고 얼마인가 하면은 45만 원 갚기 위해서 강남 문구로부터 받은 어음을 갖다가 배에서 양도했다는 것은 배에서는 우리가 사인해서 어음으로 결제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대변에 받으러옴이 나가는데 어디 어음이라고요? 거래처가 강남 문구가 되는 겁니다. 강남 문구 거를 넣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거래처가 다르게 이루어지는 거를 잘 봐야 되겠고요. 다음 넘어가서 어음의 할인. 자, 2월 20일 날 가볼까요? 어음의 할인은 뭔가 하면 자,
어음 날짜가, 어음은 당장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어음을 만기일 이전에 할인, 은행에서 할인하면은 그 남은 기간만큼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를 어음의 할인이라 합니다. 따라서 거래처로부터 결제를 어음으로 받은 기 날짜가 만기가 돼야지만 현금이 되는데, 만기일 이전에 얘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기간까지의 손해를 보는 거를 우리는 어음의 할인이라 하고, 어음의 할인에 따른 손해 보는 거를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왜? 받으러 오면 어디에 속하니까요? 매출 채권에 속하니까요. 그래서 2월 20일 보면은 두성 상사에서 수취하여 보관 중인 약속어음 만기가 2020년 6월 30일이야. 6월 30일 돼야 돈이 들어오는,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2월 20일 날 500만 원에 대해서 할인해 보니까, 은행에서 할인하니까 얼마를 손해봤어요? 할인료 15만 원에 줄거나요. 어음 할인할 때 손해보는 거 바로 할인료를, 계정 과목을 뭘로 잡아준다고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분계를 해줍니다. 잔액은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렇게 분계하는 걸 매각거래라 합니다. 매각거래. 따라서 어음이 나가면은, 할인해서 나가면 대변에 받으러 오면 나가고요. 어디에서 받은 거요? 두성 상사에서 받은 거 날라갔죠? 얼마가요? 500만 원 중에서 이걸 돈으로 바꿀래니까 차변에 15만 원 손해봤네요. 어음 할인할 때 손해보는 거를 뭐라고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받으러 om하고 외상 매출금은 매출 채권에 속하는데, 매출 채권을 갖다가 매각함으로써 손해보는 거를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 해서 15만 원 손해보면은 실질적으로 받아서 당좌 예금에서 받은 거는 얼마가 돼요? 485만 원 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15만 원만큼 손해보는 거를 뭐라고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대손 넘어갈게요. 2월 25일 대손이라는 건 뭐지요? 거래처로부터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 받으러 om을 갖다가 회수 못하는 경우를 뭐라고요? 대손이라 그러죠. 못 받게 되는, 쉽게 말하면 띠끼는 돈을, 우리는 띠끼는 돈을 대손이라 그러고, 못 받는 돈을 갖다가 우리는 못 받은 만큼 비용 처리 받는 걸 대손 상각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월 25일 날 보면 경기 상사가 파산이네요. 망했네. 50만 원 외상 매출금 대손 처리하면 외상 매출금 못 받으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 없어지고요. 요놈한테 이제 물건 주면 안 되겠네요. 경기 상사 거래처 코드 넣어주고 얼마를 못 받게 됐나요? 50만 원. 그런데 50만 원 못 받게 됐는데 우리 회사는 책에 줄거나요. 못 받을 걸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 잔액 얼마를 설정해 놨나요? 45만 원.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은 못 받을 걸 대비해서 설정해 둔 금액입니다. 설정해 둔 금액이 45만 원 있으면, 자, 이걸 상계 처리합니다. 대손에서 상계 처리하면 외상 매출금에 따른 대손 109번으로 해서 처리를 얼마를 내줘요? 45만 원 처리하면, 요번에 못 받게 된 거는 50만 원인데 저축해 놓은 거는 45만 원이면 5만 원 부족하지요. 부족분은 뭘로 잡아주는가 하면 대손 상각비로, 매출 채권에 따른 대손은 대손 상각비로 해주는 거고,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기타 채권, 미수금, 대여금, 선급금을 못 받게 됐으면 기타자가 붙고, 외상 매출금 받으러에 대한 대손은 대손 상각비, 이게 많이 나오죠.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충당금의 부족분은 뭘로 잡아주라고요?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번엔 상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3월 며칠 날인가 하면 6일 날, 자, 글로벌 상사에서 우리가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상품을 갖다가 40만 원 구입하면은 상품이 차변에 상품이 얼마 들어오는가 하면 상품이 40만 원 들어오겠죠. 자, 40만 원 들어오고 대변에 그중에 10만 원은 뭘로 지급했나요? 현금으로 지급하면은 현금이 얼마가 나가는가 하면은 10만 원 나가네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뭐라고요? 외상이네요. 상품일 때 매입하고 외상인 뭘로 잡아주나요? 외상 매입금. 어디에서요? 자, 글로벌 상사에서 외상으로 사왔다는 소리죠. 3월 9일 날, 3월 9일은 동그라미 하나 해놓을까요? 자, 3월 9일 봐요. 종로 유통에서 상품을 갖다 50만 원 외상으로 매입하고 당점 우리가 부담할 운임 3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여러분, 상품을 매입하면 차변에 상품이 들어오는데, 자, 매입 얼마 했어요? 50만 원 매입했죠? 매입할 때 운임이 얼마 들었어요? 3만 원 들었지요. 매입할 때 운임은 매입하는 원가에다 포함을 해가지고 53만 원으로 분계합니다. 매출은 운반비로 분계하지만 매입은 원가에다가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매입에 따른 50만 원에 따른 외상은 외상 매입금으로 어디에? 종로 유통에 외상 매입금은 얼마가 되는가 하면 50만 원 되고요. 운임은 따로 대변에 뭘로 지급했나요? 현금. 자, 방향키로 가서 3만 원 떨어주면 되죠. 이렇게 매입할 때 부대 비용은 자, 매입원가에다가 포함하지만 매출에 따른 운임은 비용 계정 과목인 운반비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 시간에 했던 거 연결되는 거네요. 3월 12일 종로 유통에서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중에서 불량품이 있어가지고 5만 원 반품하고 외상 대금과 상계 처리하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자, 상품 매입에 따른 거. 자, 146번 때리면 상품 매입에 따른 불량품은 뭘로 해주라고? 매입 환출 및 애누리로 분계하는 겁니다. 코드 번호가 몇 번이요? 147번이 되는 거고 매입 할인은 148번으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잘 기억해요. 여기서 코드를 몰라가지고 많이 틀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3월 12일 거를 넣어보면은 종로 유통에서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중에서 불량품이 있어 내보냈네요. 나가는 거 대변. 항상 거래가 주어지면 차대를 맞출 때 나가는 거 대변, 들어오는 거 차변이니까 대변의 매입에 따른 불량은 147번 매입 환출 및 애누리로 얼마를 5만 원을 잡아주고요. 차변에 그만큼 외상 매입금이 상계 처리되는 겁니다. 어디 거요? 종로 유통 거 이렇게 상계 처리하는 거 조심해서 해주고요. 그 다음 3월 며칠 날이에요? 15일 날 보면은 서울 문구에서 상품 판매용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문구는 상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도소매업이니까 차변에 상품이 되겠죠. 자, 상품 얼마를 매입하나요? 200만 원 매입하면서 대변에 계약금, 매입할 때 선 지급하는 계약금을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선급금이라고 얘기하죠. 매입에 따른 건 선급금, 매출은 선수금이 되는 겁니다. 어디요? 서울문구가 되겠네요. 자, 서울문구에 선 지급한 계약금 얼마를요? 20만 원 공제하고 남는 잔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은 자, 대변에 지급하는 어음을 뭐라고요? 지급 어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요? 서울문구에. 어음은 당장 돈은 아니지만 회사는 숨통을 넘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3월 20일 한국유통에서 역시 판매용 문구를 90만 원 매입했으면 차변에 상품이 들어오겠네요.
얼마가 들어와요? 90만 원 들어오고 대변에 50만 원은 요거 조심하라 했죠. 강남 문구 발행 약속 어음을 배에서 양도하면 우리가 상품을 90만 원 매입하고 어음으로 돌린 거지 대변에. 자, 받을 어음으로 어디에서 받은 거요? 강남 문구에서 받은 거. 자, 강남 문구에서 받은 거 얼마를 돌렸나요? 50만 원 돌리고 나머지 잔액은 자, 매입하고 외상이면 대변의 외상 매입금 어디 거요? 한국유통에서. 한국유통에 자, 외상 매입금 나머지 잔액 40만 원 되겠지요. 자, 요번에는 우리 책 17번 매입 채무로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자, 4월 5일 날 넘어가서 매입 채무는 뭐와 뭐를 더한 거를 매입 채무라 그래요.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을 합한 거를 매입 채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4월 5일 날 보면은 한국유통에 외상 대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외상 대금은 지급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외상 매입금이 되는 거고 받는 거는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타행한 송금 수수료. 자, 송금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잡아줍니다.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자, 이렇게 차변에 외상 매입금 갚았네요. 어디 거요? 한국유통 거. 외상 매입금 얼마를요? 10만 원 갚을 때 뭐가 차변에 나갔나요? 송금 수수료. 은행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요. 판매 관리비에 수수료 비용이 되겠네요. 이렇게 수수료 비용 해가지고 얼마요? 1,000원. 대금은 몽땅 다 현금으로 지급하면은 같은 외상 매입금도 현금, 수수료도 현금, 같은 계정 과목은 통합해가지고 그냥 두 번 쓰는 거 아니고 현금으로 한 번으로 떨어버리면은 되겠습니다. 다음 4월 10일 날 거래처 글로벌 상사에 외상 매입금 1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 지급하면 차변에 외상 매입금 감소하고요. 자, 어디 거요? 글로벌 상사. 자, 글로벌 상사에 10만 원 되겠고 대금은 자, 뭘로 지급했나요? 우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면은 당좌 예금이 되겠죠. 요렇게 떨어버리면 될 것 같고요. 요번에는 4월 며칠 날인가 하면 15일이네요. 자, 한국유통에 외상 매입금을 갖다가 어음으로 지급하면은 차변에 외상 매입금 어디요? 한국유통 거. 자, 한국유통 거 얼마가 되는가 하면 10만 원. 어음으로 지급하면은 대변에 지급하는 어음을 지급 어음이라고 얘기하지요. 어디 거요? 한국유통. 자, 이렇게 거래처 코드 넣어주는 거 잊지 말아요. 자, 채권 채무는 꼭 넣어준다는 거. 4월 20일 날 가면은 서울 문구에 외상 매입금 200만 원을 20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어음을 발행해 지급하면은 차변에 자, 외상 매입금 어디가 돼요? 서울 문구가 되죠. 서울 문구에 외상 매입금 얼마요? 200만 원 중에서 자, 대변에 자, 5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면은 자, 보통 예금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만 원 되겠지요. 나머지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은 대변에 지급하는 거 무슨 어음이요? 지급어음. 어디에요? 서울 문구에. 자, 채권 채무 거래처 코드만 넣어주는 거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월 23일 날 보면 한국유통에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네요. 차변에 외상 매입금 어디요? 한국유통이 되지요. 자, 한국유통에 외상 매입금 얼마를요? 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거 많이 했죠. 이제 두성 상사의 어음으로 돌렸네요. 그러면 대변에 받을 어음 나가는데 어디 거예요? 두성 상사. 거래처가 다른 거 넣는 걸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4월 25일 날 서울 문구에 상품 매입 대금으로 발행해 준 약소금, 지급어음을 얘기하죠. 만기가 돼서 당좌예금 계좌에서 결제되면은 이거 안 메꾸면 부도가 되는 거예요. 자, 차변에 지급어음 돼가지고 자, 어디 거요? 서울 문구 거. 자, 서울 문구에 어음 지급한 거 100만 원을 갖다가 만기가 돼서 우리가 메꿨지요. 당좌예금으로 결제하면은 대변에 당좌예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18번 자산의 취득 원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날짜를 5월 2일로 볼까요? 자, 영업용 토지를 구입하네요. 자, 항상 잊지 말기, 토지 구입할 때 1,000만 원 구입할 때 거기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하고 등록세에 밑줄 거나요. 얘는 세금과 공가가 아닙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토지에다 플러스 해주고, 정지비, 토지 정지하는 거, 정지비도 토지에다가 플러스 하는 겁니다. 따라서 토지를 구입하면은 차변에 토지할 때 1,000만 원으로 분개하는 거 아니고 1,000만 원에다가 취득세, 등록세, 정지비 포함해서 자, 모두 얼마인가 하면은 1,000만 원에 30만 원, 20만 원 더하면 1,050만 원 포함해서 분개하고, 대변에 1,000만 원은 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은 1,000만 원이 되는 거고, 취득세, 등록세, 정지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면은 현금으로 따로 이렇게 분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산을 구입할 때 부대 비용은 자산의 취득 원가에다가 더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다음은 5월 며칠인가 하면 5월 5일이네요. 자, 영업용 건물 한 동을 취득원가 500만 원에 구입했으면 차변에 건물이 들어오지요. 얼마가 돼요? 500만 원인데 여기서 조심할 건 취득세 60만 원, 등록세 30만 원. 취득세와 등록세는 세금과 공가가 아니고 건물에다가 합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590만 원 되지요.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면 이때 요건 ESC로 빠지면 되겠고요.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하면 현금이 얼마가 돼요? 590만 원 되겠네요. 자, 19번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알아야 됩니다. 날짜가 5월 6일이네요. 자, 이때 꼭 알아줄게요.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입니다. 자산의 가치 증가에 소요되는 재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엔진을 교체하는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얘기한다면, 수익적 지출은 현 상태 유지 비용으로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자동차에 보면은 타이어 교체하면 차량 유지비, 또는 자동차 이외에는 수선비로 분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날짜가 5월 6일 보면은 영업용 승용차를 수리하고 수리비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은 자, 대변에 뭐가 나가요? 현금 얼마 나가요? 100만 원 나갑니다. 그 중에서 차변에 자, 자본적 지출 60%에 줄거나요. 자본적 지출은 자, 자산 처리합니다. 자, 자산 처리는 차량 운반구로, 자, 차량 운반구로 분개를 해주면 됩니다. 100만 원에 60%면 60만 원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본적 지출은 계정 과목을 자산으로 분개하고 40%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해주려면 차변에 자동차에 관련된 거는 차량 유지비로 분개를 해주는 겁니다. 자동차 이외에는 수선비가 되는 거고, 자동차에 관련되면 차량 유지비로 800번대 판매 관리비 계정 과목으로 해주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자본적 지출은 뭐 자산 계정 과목으로 분개하지만 수익적 지출은 비용 계정 과목으로 분개하면서 자동차에
관련된 건 차량 유지비, 자동차 이외에는 수선비, 건물이나 뭐 비품이나 기계장치 같은 건 수선비로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20번 차량 운반구 넘어가서 5월 10일 날 볼까요? 제1자동차에서 업무용 차량 한 대를 1,000만 원에 6개월 할부로 구입했네요. 할부는 외상입니다. 미지급금이 되는 겁니다. 구입했으면 차변에 차량 운반구 얼마가 들어와요? 1,000만 원 들어오는데 이때 취득세나 등록세는 자 원가에다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1,055만 원 되겠네요. 자, 요거 자동 계산되는 ESC로 빠지고 대변에 할부로 구입한 거는 미지급금으로 분개해 주고요. 어디죠? 제1자동차에서 구입한 거 얼마가 돼요? 1,000만 원.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나가는 거지.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되겠고, 다음은 5월 20일 한일 사무기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면 컴퓨터는 차변에 뭘로 잡아줘요? 비품이 되는 겁니다. 얼마요? 100만 원. 외상이면은 상품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이 되는 거고, 운임 3만 원 현금 지급하면 매입할 때 운임은 매입 원가에 포함하니까 103만 원이 되는 거죠. 자, ESC 빠지고 대변에 매입에 따른 외상은 미지급금이 되겠죠. 어디에? 한일 사무기에 미지급금 100만 원 되고요. 재비용은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하면 현금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되겠고요. 22번 유형자산의 처분에 대한 거 잘 기억. 이게 제일 이 분개가 이제 어렵다 하는 건데요. 자, 6월 1일 볼까요? 자, 6월 1일 상품 운반용으로 사용하던 화물차 취득원가는 내가 사온 가격입니다. 1,0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동안 사용함으로써 고물된 가격이죠. 그러면 1,0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왔지만 고물 가격이 850이면 장부 가치는 150만 원 뿐이 안 되네요. 얘를 갖다가 대전 고철에 200만 원에 매각 팔았습니다. 하고 대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하면 상품이 아니니까 미수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 거 뭐가 나가요? 대변에 자 자동차 팔았으면 차량 운반구가 나가는 겁니다. 회계 처리할 때는 취득 원가로 해주는 겁니다. 1,000만 원. 그리고 항상 차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 운반구에 따른 감가상각 누계액을 상계 처리를 해줘야지만은 자 장부가치 150만 원이 계산되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가 나가면 대변에 차량 운반구 1,000만 원 분개하고 항상 차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상계 처리해 줍니다. 얼마요? 850만 원. 그러면 장부가치가 150만 원 나오는 거를 200만 원에 1개월 후에 받기로 하면 차변에 자 미수금이 되는 거지요. 자 미수금 상품이 아니니까 미수금으로 분개해 주는데 얘는 거래처 코드를 새로 만들어야 책의 동그라미 502번으로 만들으려면 코드에서 플러스 키를 누른 다음에 어디냐면은 대전 고철이네요. 그죠? 대전 고철을 갖다가 이렇게 거래처를 친 다음에 엔터키 때려서 거래처 코드 번호를 502번으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대표자명은 수정 들어가서 밑에서 대표자명이 있죠. 여기에 이해계라고 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찍으면 돼요. 찍으면은 차액이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1개월 후에 얼마를 받기로 했나요? 200만 원을 받기로 한 거죠. 2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에 대차 차액이 빨갛게 플러스로 났죠. 플러스로 나면은 차량 운반구는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이니까 플러스 나면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해주는 거고, 마이너스가 나면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해주는 겁니다. 항상 회계 처리할 때 손실은 차변, 이익은 대변에, 차량 운반구는 유형자산이니까 유형자산 뭘로 잡아주는가 하면 처분 이익으로 나머지를 떨어버리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다시 한번 6월 10일 날 보면은 사용 중이던 에어컨, 여러분 에어컨은 뭐가 될까요? 비품이 되는 거지요. 취득가액은 2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120이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120을 빼면은 80만 원이 장부가액이 됩니다. 얘를 80만 원짜리를 60만 원에 팔면 손해봤네요. 대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하면 뭐가 돼요? 미수금이 되는 거지요. 따라서 비품을 팔면 대변에 비품 나갑니다. 자, 비품 내가 얼마 주고 사가지고 온 거요? 취득원가가 나가는 거예요. 200만 원. 그리고 차변에서 여기에 따른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을 상계 처리하는 겁니다. 비품에 따른 감가상각 누계액을 상계 처리를 해줘야 장부가액이 나오지요. 얼마요? 120만 원. 얘를 갖다가 60만 원에 매각을 했으면은 자, 차변에 외상이니까 미수금이 되는 거지요. 자, 미수금에 어디에 팔았나요? 한일 사무기에, 한일 사무기 거래처 코드 넣어주고요. 얼마요? 60만 원. 그러면 팔았으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20만 원 났지요. 마이너스면은 비품은 유형자산이니까 차변에 뭘로 떨어져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떨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면 손실, 플러스가 나면 이익으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단기 매매 증권에 따른 걸 한번 해볼게요. 6월 15일. 자, 언제나 잊지 마라. 일시 보유 목적 또는 단기 자금 운영 목적의 국제무역의 주식 장부가액 400만 원을 구입했습니다. 400만 원 구입하면은 차변에 자,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개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예요? 400만 원. 대금은 400만 원 매입했고 400만 원을 매입했고 대금은 대변에 수표 발행 지급하면은 당좌 예금이 되는데요. 이때 앞으로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매입할 때 만약에 수수료가 있다 그러면 얘만 원가에 포함하는 거 아닙니다. 단기 매매 증권에 따른 수수료가 있다 그러면 항상 차변에 뭘로 분개하는가 하면 수수료 비용으로 분개하는데 자, 수수료 비용 984번으로 분개합니다. 다른 거는 다 매입원가에 포함하는데 단기 매매 증권에 따른 수수료만 984번 수수료 비용으로 분개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다른 거는 다 매입원가에 포함하는데 단기 매매 증권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984번 뭘로 분개하라고요? 수수료 비용으로 포함시키지 말으라는 소리입니다. 요거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고요. 6월 20일로 넘어갑시다. 시장성이 있는 단기 보유 목적은 단기 매매 증권. 자, 내가 4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온 걸 420만 원에 매각 팔고 당좌 예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에 당좌 예금 들어오는 돈이 얼마가 돼요? 420만 원. 대변에 뭘 팔았나요? 단기 매매 증권. 내가 얼마 주고 사가지고 온 거? 400만 원. 그러면 400만 원짜리를 420에 팔아서 20만 원만큼 이익을 받네요. 플러스면은 뭘 팔고 이익 받나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으로. 마이너스면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로.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대변에 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으로 우리가 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익은 대변에, 손실은 차변에다가 분개를
해주는 겁니다. 다음은 6월 22일. 자, 제1 자동차에서 구입한 업무용 차량에 대한 할부 미지급금. 할부 미지급금은 미지급금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으로 납부하면은 차변에 미지급금. 미지급금 거래처 코드가 제1 자동차네요. 그죠? 제1 자동차 넣고 얼마가 되지요? 70만 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면 대변에 보통예금에 하살표로 옮기면은 자동으로 넘어가지요. 요번에는 25번 정기예금편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6월 25일 신한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원금은 정기예금 얘기합니다. 100만 원과 이자, 예금하고 받는 이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자 수익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으면은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에 이자와 원금이 들어왔으니까 105만 원 들어오겠네요. 대변에 뭐를 찾았어요? 정기예금. 정기예금으로 얼마를 원금 얼마요? 100만 원과 예금하면 대변에 이자 받죠. 이자 받는 거를 이자 수익이라 합니다. 받는 이자는 이자 수익,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 비용이 되는 거지요. 요번에는 6월 30일 임차 보증금 나오네요. 월세에 대한 보증금을 임차 보증금이라 합니다. 전세로 들어가면 전세권이고 월세에 대한 보증금은 임차 보증금으로 6월 30일 보면 창고에 대한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 5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면은 차변에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 얼마가 되나요? 500만 원. 대변에 현금이면 현금 5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27번 7월 10일 날 가면은 7월 10일 날 가면은 예수금이라는 건 회사가 잠시 동안 보관하는 돈을 예수금이라 합니다. 우리가 월급쟁이들은 월급 받을 때 띄는 세금들을 회사가 잠시 동안 보관했다가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돈을 예수금으로 이렇게 급여를 지급할 때 띄는 돈을 강제로 띈다 해서 원천징수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시에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감옥을 예수금으로 해서 현금으로 납부하면은 차변에 예수금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예수금 얼마요? 20만 원. 대변에 현금 납부하면 현금 20만 원. 가지급금. 여러분, 가지급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인 모르게 나간 돈. 원인 모르게 나간 돈을 가지급금이라 한다면 원인 모르게 들어온 돈을 뭐라고요? 가수금이라 합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가짜 계정입니다. 나중에 원인을 밝혀줘야 되기 때문에 원인 모르게 나간 돈을 뭐라고요? 가지급금. 원인 모르게 들어온 돈을 뭐라고요? 가수금으로 7월 12일 날 보면 영업사원 나영탁이 지방거래처 지방 출장을 명하고 회사 공금 5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면은 차변에 가지급금으로 분개해 주는데 우리가 외밭 단선미 외지 단선미 말고 가지급금 가수금도 거래처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거래처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외밭 단선미 외지 단선미 말고 가지급금이나 가수금도 거래처 등록하라면 하는 겁니다. 신규 거래처 401번으로 하라면은 플러스키 누르고 이제 할 수 있겠죠. 누굽니까? 나영탁 한 다음 엔터키 때려서 몇 번으로 등록하래요? 401번 401번 하고 수정 눌러서 거래처에는 누가 돼요? 나영탁이가 되는 거네. 그죠? 거래처명이 나영탁이니까 다른 내용들 없으면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서 금액이 얼마예요? 50만 원. 대금은 현금 지급하면 대변에 현금.
자, 이렇게 해서 50만 원 공금 갖고 왔는데 7월 15일하고 연결된 겁니다. 영업사원 나영탁이가 지방 출장 50만 원 가져갔는데 항공료로 20만 원, 숙박비로 15만 원, 식대로 10만 원, 모두 45만 원 쓰고 남은 거 5만 원을 갖다 회수했으면, 자, 이제 돌아와서 원인을 밝히면 대변에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 가지급금. 자, 누굽니까? 나영탁이 떨어져야 공금횡령이 안 되는 거지요. 나영탁 금방 만든 거 나영탁을 처리를 해주면은, 자, 나영탁입니다. 자, 얼마를 떨어요? 50만 원 떨어버리고 출장 갈 때 쓴 돈은 다 뭘로 잡아주는가 하면 여비 교통비로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800번 때 여비 교통비로 다 더해서 얼마가 돼요? 45만 원. 5만 원 남았으면 현금으로 회사에 반납을 했다는 거지요. 이렇게. 이때 요거 따라오는 거는 백으로 지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엔터키 때리지 말고 하살표로 옮겨주는 거 잊지 말고요. 그 다음에 가수금. 원인 모르게 나간 돈이 가지급금이라면 원인 모르게 들어온 돈을 뭐라고요? 가수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장 중인 사원으로부터 내용 불명의 송금수표가 60만 원 들어오면 차변에 송금수표는 뭘로 잡아줘요? 현금 60만 원. 대변에 원인 모르게 들어온 돈을 뭐라고 얘기해요? 가수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인 모르게 나간 돈은 가지급금이고 원인 모르게 들어온 돈은 뭐라고요? 가수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내용이 밝혀졌네. 7월 18일 날 출장 중인 사원이 돌아와서 가수금 60만 원은 강남문구에서 상품 주문 대금 받은 거네요. 그럼 차변에 가수금이 없어지고요. 가수금 얼마요? 60만 원을 없어지고 대변에 뭘로 떨어져요? 선수금. 자, 선수금 어디서 받은 거예요? 강남문구에서 계약금 받아왔네요. 그죠? 요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번 시간 마지막 문제 투자 부동산 한번 해볼게요. 7월 19일 날. 자, 영업 활동을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사면 토지 건물로 분개를 해주지만 영업 활동 이외에 투자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사게 되면 투자 부동산, 우리 회사가 여유 자금을 활용하는 투자 부동산으로 분개합니다. 따라서 7월 19일 날 장기 투자 목적에 토지를 500만 원 취득하면은 차변에 뭘로 잡아주는 거예요? 투자 부동산으로 분개를 해주면 됩니다. 얼마인가 하면 500만 원 되고요. 대변에 현금 샀으면 현금으로 이렇게 분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영업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토지, 건물 등등으로 분개하지만 영업활동이 아닌 장기 투자 목적으로 자 부동산을 사게 되면은 투자 부동산 코드번호 183번으로 이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 부동산까지 해봤고요. 단기 대여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